자, 트림하고 익스텐드는 쌍둥이 명령어입니다. 보시면 여기 명령어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트림하고 익스텐드가 하나로 묶여 있죠.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다는 뜻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은데 하나는 트림, 자르는 거고 하나는 익스텐드, 늘리는 거고.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자르는 거고 하나는 연장하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을 그리고 원을 그렸어요. 그죠? 그러면 자르고 늘리고. 선을 치수에 딱 맞춰서 그리는 게 아니고 그냥 크게 그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잘라요. 근데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익스텐드로 연장시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그러니까 도면을 그리는 방법이에요. 제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제도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도면을 그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부터 그리는지, 그리고 어떤 형상으로 생겼는지, 그 형상을 어떻게 그려 나가야 되는지 그것만 파악하시면 돼요. 자, 일단 오스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제가 여기다가 라인을 하나 그렸고요. 서클도 하나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오스냅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두 개 배웠죠. 선 그리는 방법, 원 그리는 방법. 오스냅은 객체 스냅이라고 합니다. 객체 스냅이라고 하고, 이거 오브젝트 스냅이라고 합니다. 오브젝트 SNAP 오브젝트 스냅이라고 합니다. 오브젝트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물체란 뜻이에요. 사물이란 뜻이고 객체란 뜻입니다. 스냅은 우리나라 말이 없어요. 그냥 스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얘는 뭐냐면 사물이 지닌, 즉 라인과 선과 원이 지닌 어떤 특정한 위치들을 CAD가 자동으로 찾아주게 시키는 겁니다. 그게 오스냅이에요. 지금 제가 오스냅을 몇 개 적어놨어요. 그죠? 자, 라인에 관련된, 우리가 선 그리고 원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선에 관련된 오스냅, 원에 관련된 오스냅, 그 다음 기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걸 다 적을 필요는 없고요. 대문자만 쓰시면 돼요. 대문자만 쓰시면 되고 정식 풀 명칭은 잘 기억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자, 선에는 엔드 포인트와 미드 포인트 두 개가 있습니다. 엔드 포인트 그러면 끝점, 선의 끝점을 자동으로 찾아라 라고 시키는 겁니다. 미드 포인트, 선의 중간점. 네, 그 아래 원에 보면 센터라고 있죠. 원의 중심점.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엔드 포인트는 끝점이에요. 그런데 미드 포인트는요? 중심점일까요? 중간점이라고 합니다. 얘를 중심점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일부러 말을 만드는 거죠. 사실은 미드 포인트나 센터 포인트나 중간점인 거죠. 중간, 중심? 헷갈려서, 그러니까 혼동해서 주로 사용한단 말이죠. 근데 CAD는 이렇게 좀 나눠놨습니다. 중간이란 뜻이에요. 양 끝에 그 한 가운데가 되는 것, 그걸 중간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미드 포인트는 중간점, 센터 포인트는 원의 중심점. 자, 그 다음에 쿼드란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쿼드란트라고 읽기도 하고 쿼드란트라고도 읽기도 해요. 제가 보기엔 쿼드란트가 맞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발음 기호를 모르겠어요. 자, 쿼드란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얘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4분점이에요.
되게 생소하죠. 우리나라 말도 생소하고 영어도 생소하고, 그죠? 혹시 농구 좋아하세요? 농구 안 좋아하시나요? 농구를 하면 15분 경기를 하고 조금 쉬고 다시 또 15분 동안 경기하고 또 쉬고 그러죠. 그럴 때 뭐라고 하나요? 15분 막 경기 딱 끝나고 1쿼터 끝났습니다. 2쿼터 끝났습니다. 그러잖아요. 쿼터가 무슨 뜻이죠? 맞아요. 4분의 1이요. 그 쿼터와 여기 있는 쿼드란트가 동의어입니다. 똑같은 말이란 뜻이에요. 4분점 4분의 1이 되는 점. 즉 다시 말하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원의 4분의 1이 되는 지점 보이시나요? 바로 여기. 이 지점. 여기. 4분의 1 맞죠? 네, 우리가 보통 원을 자르면 이렇게 자르죠? 네. 0도, 90도, 180도, 270도 되는 지점. 바로 저 지점을 쿼드란트, 즉 4분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 점을 4분점이라고요. 쿼드란트라고 하고, 자, 탄젠트. 탄젠트는 원을 그릴 때 우리가 한번 해봤어요. TTR이라는 기능 기억나시나요? TTR, 탄젠트, 탄젠트, 라디어스, 접하고 접하고 반지름. 네, 접선이란 뜻이에요. 접점이란 뜻입니다. 접점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기타로 내려가면 인터섹션 뭐냐면 이건 교차점이에요. 교차점입니다. 선분이, 그러니까 선과 선이 혹은 선과 원이 혹은 원과 원이 교차하는 지점. 그걸 인터섹션이라고 합니다. 교차점이라고 하고요. 마지막 퍼펜디큘라. 얘도 좀 단어가 생소하죠? 이건 그냥 외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수직점이요. 수직점. 수선이죠? 수선, 즉 수직점을 찾는 명령어가 퍼펜디큘라입니다. 이렇게 7개가 기본입니다. 여기서 한 3개에서 4개 정도 더 나올 거예요. 이제 그건 수업 하다가 제가 중간에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적어도 이렇게 7개는 외우셔야 돼요. 이걸 외우고 잘 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저 점들을 우리가 삼각함수로 계산해낼 수가 없거든요. 못하니까 그냥 시키는 거예요. 자, 오스냅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오스냅을 쓰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2개가 한 번 쓰기입니다. 가 있고 가 있고 필요할 때 그때 한 번씩만 쓰는 한 번 사용하기가 있고 그냥 아예 영구적으로 딱 세팅해 놓는 겁니다. 아예 얘하고 얘는 내가 안 해도 알아서 찾아줘 라고 시키는 겁니다. 설정해 놓는 거죠. 세팅해 놓고 쓰는 방법. 이렇게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한 번 사용하기는 다시 보면은 직접 입력 방법이 있어요. Shift 키하고 마우스 오른 버튼을 누르면 오스냅 상자가 뜹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얘는 오스냅 명령을 쓰시면 돼요. 오스냅 명령을 쓰면 나타납니다. 대화 상자가 나타나요. 자, 보시죠. 제가 원하는 건 여기 끝점에서 혹은 저기 끝점까지 선을 그리고자 해요. 선을 그릴 거예요. 자, 라인. 그럼 CAD가 퍼스트 포인트, 첫 번째 좌표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했죠. 이때 쓰는 겁니다. 이때 end라고 씁니다. end가 끝점이었죠. 네, 이렇게 쓰고 엔터. 그러면
라인 오브라고 떠요. 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노란색 점 나타난 거 보이시나요? 화면상에 가까운 끝점을 CAD가 알아서 이렇게 찾습니다. 일대 클릭. 다시 볼까요? 자, 넥스트 포인트라고 물어보잖아요. 이때 end라고 씁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끝점을 자동으로 찾아줍니다. 이렇게. 클릭. 이해되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게 한 번 사용하기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라인. 이번에는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이렇게 퍼스트 포인트라고 하는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이제 떼면 돼요. Shift 키도 떼고,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은 클릭이니까 상관없고, 여기 쭉 나온단 말이죠. 자, 미드 포인트는 중간점이죠. 네, 클릭하면 됩니다. 다시 볼까요?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미드 포인트, 중간점이죠. 자, 미드 포인트. 자, 한번 그려보실까요? 자, 세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오스냅 명령을 쓰시면 돼요. 자, 커맨드에다가 오스냅,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뜹니다. 여기 지금 체크되어 있는 것들 있죠? 얘네들을 제가 명령을 쓰지 않더라도 얘네들이 알아서 찾아지는 거죠. 자, 셀렉트 올 전체 선택하기, 클리어 올 전체 해제하기. 절대로 셀렉트 올 해서 쓰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오스냅이 먼저 들어가요. 똑같은 오스냅들끼리 이렇게 있으면 어떤 오스냅이 먼저 실행이 되고 어떤 오스냅은 나중 실행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쓰시면 내가 원치 않는 자리를 CAD가 찾아줘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선에 관련된 거 하나, 그 다음에 원에 관련된 거 하나, 기타 하나, 이렇게 선택해 놓으시면 돼요. 세 개죠?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 내가 많이 쓰는 거 하나 정도만 더 체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그때그때 하시는 겁니다. 자, 위에 보시면 오스냅 온이 있고 그 다음 오스냅 트래킹이 있습니다. F3키가 단축키고 F11키가 단축키예요. 자, 제가 일단 이렇게 놨습니다. 오케이. 자, 라인 오스냅을 안 써요. 그냥 이렇게 마우스로 갖다 대면 알아서 오스냅이 이렇게 찾아지게 됩니다. 갖다 대면 돼요. 알아서 찾아줘요. 이렇게 알아서 찾아줍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오스냅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스냅 F3키를 눌러봅니다. F3키를 한번 누르게 되면 이렇게 오스냅이 오프가 돼요. 그러면 갖다 대도 오스냅이 안 나오게 됩니다. 다시 F3키를 누르면 오스냅 온이 되고 비로소 오스냅이 이와 같이 실행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인을 썼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이 점과 똑같은 나란한 여기서 시작하고 싶어요. 이게 오스냅 트래킹입니다. 자, 오스냅을 이용해서 먼저 오스냅을 찾아줍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오스냅이 추적이 됩니다. 이렇게 오스냅이 추적이 돼요.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이렇게 오스냅이 추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추적해서 하나 그려봤습니다. 똑같은 위치를 이렇게 찾아주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겠어요? 화면 하단에 보시면
바로 여기. 이렇게 두 개입니다. 얘가 오스냅 아이콘이고 얘가 오스냅 트래킹 아이콘입니다. 다시 말하면 F3키, F11키예요. 보세요. F3키를 누르면 회색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누르면 하늘색으로 바뀌죠. F11키도 마찬가지입니다. 11키를 누르면 회색으로 바뀌죠. 다시 11키를 누르면 하늘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와 관련된 게 여기 또 있어요. 자, 직교좌표와 그 다음 폴라 트래킹 F8, F10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선을 그릴 겁니다. 제가 설명드렸었죠. 얘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수직 수평으로 된다 그랬습니다. 요게 F8키입니다. F8키를 누르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고 다시 한번 누르면 수평 수직으로 움직이게 돼요. 그런데 F8키 즉 오쏘좌표, 직교좌표가 꺼지더라도 직교좌표가 꺼져 있더라도 Shift 키를 누르면 이렇게 수직 수평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F10 키가 우리가 사용하는 좌표 추적기죠. 극좌표 추적기. 단축키를 꼭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직교좌표 F8, 폴라 트래킹 F10, 그 다음 오스냅 F3, 오스냅 추적기 F11 이렇게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아래에 있는 아이콘 중에 이렇게 오스냅 아이콘 오른편에 보면 이렇게 화살표 키가 있어요. 얘를 누르면 오스냅 목록이 여기 나옵니다. 오스냅 명령을 이용해서 굳이 선택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오스냅 설정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맨 아래 오브젝트 스냅 세팅이라고 있어요. 얘를 누르면 이렇게 오스냅 명령어가 들어가고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여기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라인, 클로즈, 다시 라인 이런 식으로 미드 포인트가 들어가죠. 클로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바꾸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서 오스냅을 추가해서 작업해보고 빼서 작업해보세요. 오스냅은 사용하는 방법이 참 많아요.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렇게 오스냅 세팅을 해서 한 4개 정도 세팅해 놓고 나머지는 직접 입력해요. 직접 타이핑해서 씁니다. 얘는 잘 안 쓰게 돼요. 왜냐면 속도가 늦거든요. 속도 제일 빠른 건 얘예요. 그 다음 얘고 그 다음 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면을 빨리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빠른 걸 자꾸 찾게 돼요. 물론 여러분들은 얘가 더 빨라요. 그리고 얘가 더 늦습니다. 왜냐면 타이핑 속도가 느리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타이핑 속도가 빠르니까 얘가 더 빨라요. 얘가 더 느리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얘를 종종 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3가지를 함께 쓰셔야 됩니다. 자, 나머지 오스냅도 알아보도록 하죠. 자, 쿼드란트네요. 쿼드란트란다. 서클, 센터죠. 센터. 센터는 원의 중심을 찾는 오스냅입니다. 라인. 자, 퍼스트 포인트죠. 여기다가 오스냅 센터를 넣을 겁니다. 이렇게 센터를 선택하고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게 뭐냐면 커서가 이 원 안쪽에서 여기다 클릭해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왜 중심점 못 찾아요? 라고. 네, 여기는 면에 대한 개념이죠. 중심점에 못 찾습니다. 이렇게 원을 직접적으로 클릭하셔야 돼요. 원을 직접 클릭해야 원의 중심점을 찾아내게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요. 원의 중심점 찾아진 거 보이시죠?
네, 커서로 원을 직접 클릭해야만 이렇게 원의 중심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또 다른 방법 하나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커서가 원을 이렇게 통과합니다. 이때 통과할 때 원의 중심을 찾아줘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렇게 열십자 남죠. 이럴 때는 원의 중심을 다이렉트로 클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커서로 원을 한번 건든 다음에 와서 클릭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원의 중심점을 찾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쿼드란트 포인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쿼드란트라는 것은 원의 4분점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라인, 쿼드란트, 그리고 원을 클릭하면 가장 가까운 점이 찾아지게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가장 가까운 점을 찾습니다. 이렇게 가장 가까운 데로 가요. 이런 식으로 갖다 대면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오스냅 자체가 커서와 가장 가까이 있는 점을 찾아주는 겁니다. 클릭하고 반대점 쿼드란트 한 번 더 클릭하고 다시 쿼드란트. 자, 한번 해보실까요? 이번에는 탄젠트입니다. 탄젠트는 접점이에요. 요거 많이 사용하니까 잘 보세요. 자, 라인, 제가 바깥에서 이렇게 클릭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렇게 접하는 선을 그리고 싶습니다. 이때 탄젠트 오스냅을 쓰고 원을 클릭합니다. 그런데 원이 이렇게 접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도 접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탄젠트, 그러면 이렇게 반대로도 접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다시 볼까요? 탄젠트 오스냅은 거꾸로도 그릴 수 있어요. 바깥쪽에서 원에 접하는도 할 수 있지만 바로 이렇게요. 바로 원에서부터 거꾸로 나갈 수 있습니다. 탄젠트 그리고 원을 클릭해요. 그러면 이렇게 원에서 접하는 선이 나오게 됩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바깥으로 선을 끄집어낼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인터섹션입니다. 교차점이란 뜻이죠.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서클, 여기다가 인터섹션, 그리고 교차되는 지점을 다이렉트로 클릭. 그러면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이 원의 중심점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인터섹션인데요. 자, 여기 교차점 찾는 방법입니다. 라인, 인터섹션, 그리고 첫 번째 선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을 클릭하면 이렇게 교차점을 찾습니다. 다시 볼까요? 서클, 인터섹트, 그리고 첫 번째 선 클릭, 두 번째 선 클릭. 그런데 이거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오스냅 있죠. 오스냅에 인터섹션을 체크해 놓으면 찾아지긴 하는데 방금 같은 방법은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두 개의 선을 클릭해서 두 선의 교차점을 찾는 방법은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안 돼요.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안 됩니다. 얘는 안 돼요. 얘는 교차되는 지점을 다이렉트로 찍어야 되는 거고, 이 두 개는 다이렉트로 찍어도 되고 선분 두 개를 두 번 클릭하셔도 되고, 종종 그런 일들이 나오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원을 그렸습니다. 자, 라인, 인터섹트 한 번 클릭하고 다시 한 번 클릭하고 교차되는 지점 찾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라인, 선분이 지금 떨어져 있죠. 서클, 이게 교차되는 지점을 못 찾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인터섹트라고 쓰고 엔터, 첫 번째 교차점,
두 번째 교차점 찾아지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연장해서 찾을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찾는 방법이 누구만 돼요? 이렇게 두 개만 된다는 거죠. 얘는 안 된다는 거죠. 얘는 교차되는 지점을 다이렉트로 찍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두 개는 다이렉트로 찍어도 되고 하나하나 클릭해도 되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볼까요? 자, 서클 그리고 라인. 자, 얘는 교차되는 지점이 네 군데 있죠. 자, 서클, 인터섹트 그리고 원을 먼저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선을 클릭해 보면 이렇게 가장 가까이 있는 교차점을 알아서 찾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서클, 인터섹션, 원을 먼저 클릭해 놓고 선을 클릭하면 가장 가까운 끝점을 이와 같이 찾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하나 남았네요. 퍼펜디큘라. 퍼펜디큘라는 수직점을 말합니다. 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라인을 그리고 이렇게 비스듬한 사선으로 된 라인을 그리고 다시 라인을 이렇게 들어올 건데 이 선과 수직인 선을 그리고 싶습니다. 이럴 때 퍼펜디큘라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클릭해주면 두 개의 선이 수직이 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거꾸로 할 겁니다. 라인, 퍼펜디큘라, 그리고 선을 먼저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직선을 끄집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다시 볼까요? 퍼펜디큘라, 그리고 선을 먼저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직선을 먼저 끄집어내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오스냅은 우리가 반드시 써야 되는 것들입니다. 7가지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엔 트림이라는 명령어를 설명드리도록 하죠. 선을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죠. 이제 트림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트림과 익스텐드는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고 이 두 개는 어저께 설명한 대로 어순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자르기를 원해요. 내가 원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르기를 원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 요 부분을, 여기 부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트림 명령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을 잘라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말하는 게 조금 바뀌어 있죠. 조금 어색할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트림이라고 합니다. 같이 실행해 봅시다. 트림. 그러면 여기 CAD가 여기 뭐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띄우죠. Select Cutting Edge. 커팅 엣지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칼날 모서리란 뜻이에요. 칼날, 자르는 부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를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다시 말하면 얘가 칼날이 되는 거죠. 이렇게 긴 가래떡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칼날로 이렇게 탁 치고 여기 탁 치면 3등분 되는 거죠. 탁 치는 칼날, 이게 커팅 엣지입니다. 여기선 칼날이 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이나 원이 그 칼날을 대신하는 겁니다. 칼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이렇게 그려서 칼날로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엔터.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CAD가 물어봐요. Select Object to Trim. 잘라서 없앨 부분을 선택해 주세요.
마우스로 없어질 부위를 클릭. 잘리는 거 맞습니까? 네. 자, 엔터 치고 언두. 자,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커팅 엣지를 선택하고 없어질 부위를 눌러보세요. 다시 봅니다. 트림. 경계를 이렇게 하나씩 클릭해도 되지만 빈 공간을 이렇게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경계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엔터. 그 다음에 빈 공간, 이렇게 여기를 클릭할 수도 있지만 빈 공간을 클릭한 뒤 이렇게 클릭하셔도 삭제가 됩니다. 엔터. 자, 다시 한번 해보시죠. 자, 또 보겠습니다. 제가 라인을 이렇게 조금 더 복잡하게 추가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라인을 이렇게 복잡하게 추가 한번 해보시죠. 트림입니다. 이 많은 걸 다 경계로 선택할 거예요. 그러니까 빈 공간 클릭 후 이렇게 선택하면 한 번에 다 선택이 되겠죠. 그리고 엔터. 자, 여기를 자를 겁니다. 잘라질까요? 잘라져요. 왜냐하면 끝점도 경계로 인식을 합니다. 끝점도 경계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잘려지는 거죠. 한 칸 건너 하나씩 이렇게 자를 수 있게 됩니다. 자, 한번 잘라보시죠. 이렇게 끝에 부분을 잘라보세요. 트림. 자, 다시 보세요. 트림. 제가 경계를 지정 안 했습니다. 그냥 엔터 쳤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 있는 모든 선들이 다 경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시면 한 구간씩 다 지워져요. 사실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써요. 이렇게. 최신 버전으로 가면 트림하면 경계를 지정 안 해요. 그냥 바로 잘라집니다. 바로 이렇게 잘라져요. 최신 버전으로 가면 트림이 바로 요 부분으로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경계를 다시 지정하게끔 옵션이 다시 들어가 있어요. 엣지 명령을 눌러서 옵션 다시 지정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지금 보시는 건 오토캐드 최신 버전이에요. 라인, 그리고 트림. 자, 보시면 이렇게 해요. 절단 모서리가 별도로 있어요. 그리고 그냥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잘라져요. 이해되시나요? 네, 최신 버전은 경계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경계를 지정하고 싶으면 여기 절단 모서리 있죠? 이렇게 모서리를 별도로 지정하고 클릭해야만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을 알고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버전이 바뀌어도 크게 문제없이 쓰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보죠. 트림. 경계 지정하지 않고 엔터. 여기 보면 크로싱과 펜스가 있어요. 크로싱은 그냥 빈 공간 클릭해서 이렇게 자르는 걸 크로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펜싱이라는 게 있어요. 펜스가 울타리입니다. 울타리를 누르면 이렇게 내가 울타리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대로 울타리를 이용해서 내가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경계를 지정하지 않고 엔터를 치는 경우는 경계가 조금 더 이렇게 단순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경계 자체가 이렇게 사선으로도 가고 이렇게 사선으로도 가고 중간에 이렇게 원도 있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온전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려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계를 지정하고 트림을 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이거를 트림을 이렇게 해버리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짜투리가 남아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경계를 지정하지 않고 트림하는 경우는 경계가 조금 복잡하더라도 이렇게 단순 명료한 것들만 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경계 지정하셔야 돼요. 이렇게 경계를 지정하셔야만 내가 원하는 부위를 바로바로 잘라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익스텐드를 한번 해볼까요? 선이 이렇게 있어요. 선이 모자르네요. 익스텐드. 그러면 셀렉트 바운다리 엣지, 즉 경계 모서리를 선택해 달랍니다.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익스텐드 투 익스텐드, 즉 늘어나야 할 객체 클릭. 그러면 내가 지정한 경계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경계를 더 늘려봤습니다. 익스텐드, 경계 지정하지 않고 엔터. 하나씩 클릭하면 한 구간씩 이렇게 늘어나겠네요. 다시 볼까요? 자, 익스텐드, 크로싱으로도 이렇게 늘릴 수 있고 펜싱으로도 늘릴 수 있고. 네. 한번 해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그리드요. 그리드 모는 종입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보면 가로 세로 격자가 쭉 나와 있죠. 그걸 그리드라고 합니다. F7키 누르면 그리드를 감출 수 있고요. 다시 F7키 누르면 그리드가 나타납니다. 자, 한번 눌러 보시죠. 자, 제일 첫 번째 과제물입니다. 가로가 100이고 세로가 70이죠. 자,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라인, 자, 골뱅이 100만큼 0도, 70만큼 90도, 100만큼 180도, 클로즈 하면 나오죠. 그죠? 그러나 그냥 이렇게도 그릴 수 있어요. 수평선으로 그냥 길게 이렇게 그리는 거죠. 옵셋 100mm, 다시 옵셋 70mm, 트림, 경계 지정하지 않고 펜스로. 자, 어떤가요? 왼쪽 것은 좌표를 이용해서 그렸죠. 그런데 오른쪽 것은요, 좌표를 하나도 안 썼어요. 그죠? 제가 수업 시간에 그 얘기했어요. 그렇게 좌표 그렇게 많이 안 써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잘 보세요. 렉탱글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사각형 그리기요.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할 겁니다. 골뱅이 100,70. 얘는 상대좌표로 그리거든요. 사각형 그리는 건 상대좌표밖에 안 돼요. 물론 다른 것도 되기는 합니다만은 보통 사각형은 상대좌표로만 그려요. 이렇게 그리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내가 명령어를 알면 여러 가지로 그릴 수 있어요. 자, 두 가지. 좌표를 이용해서 한번 그려보시고요. 그 다음 오늘 배운 라인을 그냥 크게 그린 다음 옵셋과 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죠. 그 다음에 라인을 그릴 때 순서대로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미드 포인트에서 왜 갑자기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이렇게 미드 포인트로 먼저 수직선을 내려긋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할 일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끝점, 끝 중간점, 끝점, 다시 끝점, 끝점, 끝점 이렇게요. 먼저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인 이번엔 끝점에서 여기 교차점, 끝점, 다시 끝점, 중간점, 끝점. 그 다음에 여기 교차점, 중간점, 교차점, 교차점, 그리고 중간점, 교차점. 그러면
간단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과제물을 할 건데 잘 보셔야 돼요. 자, 먼저 이렇게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그려볼 테니까 그냥 좀 보세요. 자, 라인 골뱅이 40만큼 0도, 100만큼 90도, 40만큼 180도, 40만큼 마이너스 90도, 100만큼 0도, 40만큼 90도, 40만큼 180도, 100만큼 마이너스 90도, 40만큼 0도, 40만큼 90도. 아이고, 잘못 들어갔네. 네, 40만큼 90도, 100만큼 180도 클로즈. 자, 이렇게 그리는 거나 아니면 라인, 선을 이렇게 길게 그린 다음 옵셋 100mm, 그 다음 트림으로 자르고요. 옵셋 40mm, 그 다음 트림으로 잘라내면 어때요? 오른쪽과 왼쪽이 똑같아졌죠? 네, 우리는 이 방법을 쓰면 돼요. 자, 옵셋 13mm, 자, 그리고 잘라내면 됩니다. 트림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씁니다. 자, 먼저 옵셋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여기 뭐가 빠졌나 그랬더니 옵셋이 빠졌네요. 옵셋 명령어가 간격을 띄워 복사하기입니다. 간격 띄우기라고 해요, 보통. 단축키는 5입니다. 단축키는 5예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선택하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20mm를 복사하고 싶어요. 옵셋이라는 명령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CAD가 물어봐요. 옵셋 디스턴스. 여기다가 값을 입력합니다. 옵셋 값, 간격 띄울 값 20 엔터. 그러면 CAD가 물어봅니다. 객체 선택해 주세요. 선택하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옵셋은요, 수선의 방향으로 복제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수선의 방향으로 복제가 가요. 수평 방향으로 복제가 되는 게 아니고 수선의 방향으로 복제가 됩니다. 서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지름 50, 옵셋 10mm. 그러면 이렇게 값을 주게 되면 10mm씩 값이 줄어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반지름 값이에요. 이렇게 반지름 값이 바뀌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반지름 값이 딱 10mm씩 벌어지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10mm씩 반지름 값이 바뀌게 됩니다. 라인을 옵셋하게 되면 거리가 바뀌게 되고요. 원은 반지름 값이 바뀌게 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그래서 좌표를 쓸 때 좌표 대신에 그냥 선을 이렇게 길게 그리고 이 선이 이쪽 방향으로 100mm가 복사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면 옵셋이라는 명령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숫자를 입력하는 거예요. 100mm, 그리고 엔터. 그 다음 복사할 거 선택하고 복사할 방향을 지정합니다.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이거 반드시 맞출 필요 없고요. 그냥 위치가 이쪽이냐 저쪽이냐에 대한 개념입니다. 다시 볼까요? 옵셋 70mm 그리고 엔터. 선택하고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클릭하고 나머지는 트림으로 이렇게 싹 잘라주는 겁니다. 이번 과제물이 그런 거죠. 선을 그냥 길게 그리고 이렇게 선을 길게 그리고 옵셋 100mm 그 다음에 트림으로 잘라내고요. 자, 옵셋 40mm. 근데 중간에 이 옵셋 값을 못 바꿔요. 그러니까 반드시 엔터 쳐서 종료하고 그리고 바꾸는 겁니다. 옵셋 13mm. 이런 식으로. 트림. 나머지 펜스로 이렇게 한 번에 그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바로 이 과제물입니다. 다시 잘 보세요. 전체 크기를 봅니다. 전체 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60이죠. 그리고 양 귀퉁이에 30mm 그리고 이 위쪽으로는 30mm와 50mm가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전체 높이는 80mm네요. 자, 역시 두 가지 방법으로 보여드립니다. 라인 100만큼 0도 방향 30만큼 90도 30만큼 0도 20만큼 90도 골뱅이 마이너스 50, 플러스 30 자, 60만큼 180도 골뱅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30 20만큼 마이너스 90도 30만큼 0도 그 다음 클로즈. 그러면 도형이 그려집니다. 이렇게도 가능해요. 라인 선 맞추고 100mm 30 30 20 근데 이렇게 상대좌표는 어쩔 수 없어요. 마이너스 50, 플러스 30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은 60 골뱅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30 다시 자 이쪽으로 60 골뱅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30 그 다음에 아래 방향으로 20 오른쪽으로 30 마지막으로 클로즈.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라인 선을 그냥 이렇게 길게 그립니다. 옵셋 30 옵셋 100 다시 옵셋 30 자, 옵셋 20 다시 옵셋 30 자, 트림으로 전체 지우고요. 이 아래쪽 삭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옵셋 50 그러면 여기 끝점에서 여기 끝점으로 라인 엔드 포인트에서 엔드 포인트로 다시 한번 엔드 포인트에서 엔드 포인트로 자, 필요 없는 선 지우고 나머지 트림.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그 다음에는 서클의 TTR 기능을 이용해서 마무리를 하면 돼요. 이렇게요.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5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또 있잖아요. 클릭하고 클릭하고 이미 5라는 값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엔터. 서클 TTR 접하고 접하고 반지름 10 다시 서클 TTR 반지름 10. 자, 여기는 중간에 열십자를 그려야 돼요. 다행히 여기서 50mm랑 여기가 100mm란 말이죠. 여기가 중간선이라 미드 포인트에서 선을 이렇게 올려 그리시면 되겠고요. 옵셋 40mm. 여기 교차점에서 반지름 20 이렇게 그리시면 완성이 됩니다. 완성시켜 보시죠. 자, 다음 그 아래 거 볼까요? 역시 똑같이 나비 문양이죠. 라인 선 그냥 길게 그립니다. 옵셋 70. 자, 트림으로 자르고요. 옵셋 20. 그리고 트림으로 한 번 더 잘라내면 돼요. 자,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투 포인트를, 그러니까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원, 그 다음 세 개의 점을 지나는 원. 자, 3포인트를 이용해서 원을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그런데 얘는 정사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2포인트로 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클릭하셔도 됩니다. 다시 볼까요? 서클 2포인트 이렇게 대각선으로 클릭하시면 금방 그려집니다. 오스냅 엔드포인트를 이용해서 그리시면 되겠고, 나머지 서클의 TTR입니다. 큰 원 접하고 작은 원 접하고 반지름 5. 서클 TTR, 서클 TTR. 자, 얘를 8번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8번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 다시 서클 TTR, 서클 TTR. 자, 그 다음 마지막은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 5엔터. 그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생긴 선 있죠. 여기도 이렇게 생긴 선 있죠. 긴 선에 짧은 선 이렇게 있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중심선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물의 중심을 통과하는 선.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 길이가 100mm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mm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다시 50mm가 돼요. 이 선은 중심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원의 중심이란 뜻이에요. 이 원의 중심이 여기서부터 20mm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도면을 볼 때요, 뭐부터 그리냐면 중심선부터 그립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선을 길게 그립니다. 이렇게. 이 선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두 개가 중심선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요거 색상 바꾸는 거하고 모양 바꾸는 걸 알려드릴 겁니다. 중심이기 때문에 이 위로 50, 아래로 50. 자, 옵셋 50mm, 위로 한번, 아래로 한번.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20mm. 그리고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150mm. 옵셋 150mm. 자, 트림으로 지우는데 이렇게 지웁니다. 중심선 안 지워요. 중심선 안 지웁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mm입니다. 옵셋
10mm, 서클 반지름 10mm. 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18mm, 아래서 위로 18mm. 이거 그냥 옵셋해서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즉, 요 선의 길이를 맞추기 위해서 옵셋한 거고요. 트림으로 끊습니다. 얘는 역할이 다 됐어요. 지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실까요? 자, 값을 보면은요, 여기서부터 선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기가 10도랍니다. 그러면 여기가 0도가 되는 거고 여기가 180도가 되는 거고 억각에 의해서 여기가 10도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얘는 190도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으로 선의 길이는 몰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30mm는 알아요. 사선이니까 130보다는 조금 더 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요. 라인 선의 길이는 135고 방향은 190도 방향입니다. 이렇게 그리면 그려지겠죠. 그 다음 트림으로 둘 다 이렇게 자르면 돼요.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가 끝점, 여기서 선을 그릴 거고 똑같이 10도예요. 여기가 0도고 여기가 180도고 억각에 의해서 여기가 10도니까 얘는 170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해볼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요. 170도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70도 방향으로 선이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그래서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봤습니다. 다시 볼까요? 폴라 트래킹을 10도로 바꾸겠습니다. 라인 그 다음 10도만 이렇게 들어서 170도를 이용해서 클릭.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지죠. 사선을 그리는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 얘입니다.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예요. 세 번을 클릭하면 그려집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마무리 지어 보시죠. 이번엔 이 아래쪽 거를 쭉 그려볼 건데요. 이렇게 Z자 모양으로 하나씩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크기를 확인하셔야 돼요. 늘 항상 전체에 대한 크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120에 52네요. 자, 라인 길게, 그 다음에 길게. 옵셋 120, 옵셋 52. 자, 트림으로 잘라내고요. 자,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가 83도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갈 거잖아요. 97도입니다. 자, 라인 클릭하고 오른쪽이 더 크다 97도. 그러면 이렇게 손쉽게 97도로 선을 그릴 수 있고요. 자, 트림으로 필요 없는 거 잘라내고요. 자, 옵셋 11mm, 옵셋 26mm, 옵셋 15mm, 옵셋 28.5mm,
옵셋 31.5mm. 자, 라인. 자, 트림으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잘라내고요. 자, 라인. 여기 끝점에서부터 이렇게 끝점까지. 그 다음 옵셋 13.5mm. 다시 옵셋 28. 옵셋 12mm. 자, 이렇게요. 다행히 여기가 25mm예요. 요 라인이 두 개가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116도랍니다. 라인 오른쪽이 더 크다. 116도. 그러면 선을 이렇게 금방 그려낼 수 있겠죠. 자, 트림으로 잘라냅니다. 아이고, 여기 선이 끊어졌네. 자, 그럼 모습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다음 거 보여드리죠. 라인 선을 길게 그리고요. 다시 또 이렇게 갈까요? 선을 길게 그리고요. 다시 또 선을 길게 그리고요. 자, 옵셋 128mm. 옵셋 42mm.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15mm가 더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트림. 자, 필요 없는 건 다 잘라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갑니다. 옵셋 49mm. 15mm. 45mm. 자, 120도네요. 30도로 놓죠. 라인. 자, 이렇게 120도. 트림으로 자르고요. 서클 반지름 15. 역시 트림으로 자르고요. 자, 얘네들은 지워도 되겠네요. 옵셋 26mm. 옵셋 22mm. 서클 반지름 7.5mm. 자, 중심선 지우고 다시 옵셋 19mm. 옵셋 45mm. 옵셋 16mm. 서클 반지름 5mm. 자, 옵셋 5mm. 나머진 트림으로 잘라내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금방 만들어지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엔 얘를 할 겁니다. 보시면 여기 10mm가 있고요. 여기 42mm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반지름 4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2mm고요. 4mm를 더하니까 56mm가 됩니다. 그 다음 이쪽은 길이를 전체 알 수가 없어요. 여기가 66mm지만 여기 4mm 있으니까 실제로는 70mm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라면 이렇게 선을 기역자로 먼저 그려놓고 한 개씩 한 개씩 맞추셔야 됩니다. 자, 라인. 자, 옵셋 65mm. 옵셋 10mm. 자, 트림으로 선을 지우고 다시 옵셋 42mm. 옵셋 4mm. 서클 반지름 4mm 트림. 자, 이런 모습이겠고요. 그 다음 옵셋 4mm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66mm 여기까지네요. 선 모자르네요. 연장하기. 그 다음 라인 105도네요. 자, 오른쪽이 더 크다. 105도. 그 다음 트림으로 필요 없는 선들 잘라내고요. 여기서부터 한 번 더 갑니다. 옵셋 18, 옵셋 24, 다시 옵셋 18, 서클 반지름 5, 옵셋 5mm. 자, 트림. 다시 한번 트림. 자, 중간에 있는 중심선들은 삭제하겠습니다. 그 다음 라인 옵셋 5mm, 옵셋 34.5mm, 서클 반지름 6mm. 이러면 금방 완성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 과제물은 문제가 뭐냐면 바로 얘예요. 자, 확대를 해놓고 보면 바로 이 부분.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과제물 같은 경우 여기가 101도잖아요. 그러니까 억각에 의해서 여기도 101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80도잖아요. 101도에 37도를 더하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 빼면은 여기 각도가 나옵니다. 자, 42도요. 네, 얘는 이렇게 마이너스 42도에 플러스 101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다시 보세요. 자, 최대한대로 확대를 하고요.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101도가 돼요. 101도에 37도를 더하니까 138도. 다시 말하면 여기가 42도. 근데 여기가 이렇게 엇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42도 플러스 101도 이렇게 됩니다. 자, 보시죠. 자, 라인 길게, 다시 한번 길게, 옵셋 62mm, 자, 옵셋 30mm, 자, 39mm, 41mm. 자, 트림으로 지우고요. 옵셋 10mm. 역시 다시 한번 트림으로 지우고요. 라인 선의 길이가 10mm이고 방향은 마이너스 42mm, 42도. 선의 길이는 몰라요. 다만 101도. 자,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서클 22.5, 다시 서클 39, 65도네요. 라인 65도. 트림으로 잘라내고요. 옵셋 12mm, 옵셋 13mm, 서클 파이 14. 이렇게 하면 모양이 완성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